이소영, 너 진짜 대단하다. 술김에 우리 오빠랑 자고 초고속 결혼한 것도 모자라. 30이 훌쩍 넘고 고지식하고 재미없는 작은 외삼촌을 나한테 맞선 상대로 내밀어? 수야, 내 말 믿어봐. 비록 평소에 우리 작은 외삼촌이 좀 엄숙하긴 해도 진짜 뼛속까지 군인 출신이라고. 완전 상남자야. T180에 몸무게 80kg, 어깨는 넓고 허리는 얇고 식스팩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해.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게다가 이 남자 체온이 엄청 높아서 완전 걸어다니는 난로라니까. 네가 만약 밤에 안고 자면 진짜 밤이 즐거울 거야. 유소영, 너 자꾸 음담패설할래? 나 당장 집에 간다. 야, 안 돼. 그러지 마. 8번 테이블이야. 꼭 와야 해. 보기에는 확실히 밤일을 잘할 것 같긴 하네. 안녕하세요. 김수희라고 합니다. 왜 저 남자야? 날 신고하는 편지를 써서 자기를 꼬셨다고. 병원에서 정직당하게 만든 그 개자식. 저 여자군. 움직이지 마. 돈이랑 약 당장 내놔. 안 그럼 이 여자 죽일 거야. 흥분하지 마요. 나 가져다 줄게요. 움직이지 말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니,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괜찮을 거야. 저기 사람 있어. 저쪽에도 사람 있어. 사람이요. 빨리 이쪽으로 와요. 빨리 사람 구해. 빨리 가. 아가씨. 걱정하지 마요. 김양, 안녕하세요. 신민우입니다. 신선생님 성함은 아주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소연이가 주선한 맞선이니 긴장에 대해 묻고 싶군요. 오늘 이 만남 어땠습니까? 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만. 전 만족하지만 난 불만이에요. 신 사장님은 병원에 익명투서를 보내서 날 정직 처분받게 하더니 이제는 번듯하게 차려입고 나랑 선을 보고 있네요. 왜요? 당신을 꼬신 여자랑 결혼이라도 하게요? 오늘 선은 여기서 끝내죠. 커피는 제가 살게요. 부탁인데 신 사장님, 앞으로는 오지랖 부리지 마세요. 나 지금 차인 건가? 사년이나 지났는데 성질은 하나도 안 변했네. 비켜요. 왜 이러지? 왜 갑자기 쓰러진 거야? 애가 기절했어요. 비키세요. 도와주세요. 의사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떡해. 119부터 불러요. 누가 왔어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좀 봐요. 왜 저래? 신발을 벗네요. 고열로 인한 경련이에요. 다들 조금씩 물러서 주세요. 둘러싸지 마시고 공기가 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저 의사입니다. 네네. 저 일할게요. 빨리. 성격도 강단이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네. 전문성도 뛰어나고 상당히 괜찮은 결혼 상대군. 아쉽네. 무슨 일이야? 신 사장님, 작은 도련님이 아프시답니다. 상황이 아주 위급하대요. 당장 가자. 빨리. 신 사장님, 작은 도련님이 고열로 경련을 일으켜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간호사 말로는 몰래 병실을 빠져나가 사장님을 찾으러 가다가 병원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졌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한 분의 매우 훌륭한 소아과 의사를 만나서 응급처치가 제때 이루어진 덕분에 지금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당신이었군요. 이 아이 당신 아이예요? 김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요. 아이가 급성 고열 발작을 일으켜서 제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아픈 동안에는 가족들이 다시는 함부로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식이라도 발생하면 신이 와도 못 살려요. 김의사 선생님, 신 씨가 선생님께 아주 큰 빚을 졌습니다. 앞으로 서울 상류층에서 무슨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절 찾아오세요. 김의사 선생님, 신발이요. 엄청 뜨겁네. 역시 걸어다니는 난로라니까.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자를 구하는 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신 사장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럼 별일 없으면 전 이만 가볼게요. 네. 할아버지, 아빠, 엄마, 저 다녀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 병원에서 정지 처분받았다며? 이 일은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김가 집안의 가장인데 내 돈을 속일 수 있는 일이 있겠니? 할아버지가 나보고 얌전히 돌아와서 정략 결혼하라고 사람을 시켜서 투서하게 하신 거였어. 세상에, 내가 신민우를 오해했구나. 게다가 그 사람한테 욕까지 퍼부었는데. 앞으로 병원 출근은 그만둬라. 재벌가 아가씨들을 좀 봐. 다들 하나같이 집안 사업을 돕거라. 아니면 열애에서 인맥을 쌓고 있지 않니? 근데 넌 왜 이리 반항심만 가득한지. 기어코 그딴 남 시중도는 의사나 하겠다는 게냐? 우리 집안 망신은 네가 다 시키고 있구라. 사람을 살리는 게 할아버지 눈엔 망신인가요? 할아버지, 전 독립적인 인격체예요. 제 가치는 수술대에 있는 거지. 다른 재벌가에 아부하며 사업이랑 맞바꾸는 예쁜 장기말이 아니라고요. 수희, 너 할아버지께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얼른 사과드려. 전 잘못 없어요. 버릇없이 굴긴. 내일 맞선 자리를 마련할 테니 가구, 재벌, 서간의 소진이다. 무조건 나가. 수희야, 엄마가 부탁할게. 할아버지께 그만 대들어. 제발 부탁이다. 엄마마저 맞선부라고 강요해요? 그것도 제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요? 엄마도 알아. 지가 억울하다는 거. 하지만 네 아빠, 지금 작은아버지랑 남부지역의 큰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잖니. 네가 오늘 할아버지 뜻을 거스르면 작은아버지네 가족이 우릴 짓밟고 일어설 거야. 엄마 아빠가 못나서 제 딸 하나 보호 못하고 널 희생시켜서 상황을 수습하려 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이 집에서 엄마랑 네 아빠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알았어요, 엄마. 그만 오세요. 내일 맞선은 나갈게요. 정말이니? 네. 보름째 생리를 안 해. 나 무서워. 제발 나 좀 도와줘. 왜 징징거려? 내가 말했잖아. 나 콘돔 끼는 거 싫어한다고. 왜 약을 안 먹었어? 임신했으면 지우면 되잖아.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내 체질이 약해서 낙태하면 위험하대. 서진아, 제발 방법 좀 생각해줘. 제발 도와줘. 누가 알아 네 뱃속에 있는 게 어떤 놈 새끼인지. 난 오늘 김간에 가서 그 반항아를 꼬셔야 한다고. 꺼져. 저놈이 서진이라고? 이 미친 여자가 감히 날 때려.
너 이름이 뭐야? 잘 들어. 내 이름은 이서연이다. 잘 들어. 내 이름은 이서연. 금산병원 남성과 과장이야. 사체가 부실한 걸 보니 심각한 병이 있나 본데 잊지 말고 찾아와. 특진으로 예약하고 빨리 치료해야 빨리 낫지. 너 두고 보자. 서도련님한테 예의 바르게 군고 건방 떠지 마라. 수야, 선은 잘 봤어? 잘해봐야 한다. 얼른 혼사 정하고. 더는 할아버지 화나게 하지 마. 오늘은 서도련, 내일은 이도련. 내가 결혼 안 하는 이상 영원히 내 잘못이겠지. 김 의사님, 신 씨가 하나 빚졌군요. 아주 큰 빚을요. 앞으로 서울 성계층에서 무슨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절 찾아오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 김수희인데요.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제가 입을 열면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준다고. 지금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그럼 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가능할까요? 간병 카페에서 30분 뒤에 보죠. 사정이 이래요. 전 대표님이 저 신고한 사람인 줄 알고 욕했던 거예요. 부탁드려요. 날 작은 외삼촌이라고 불렀으면서 내가 왜 어린 조카뻘한테 따지고 들겠습니까? 말해봐요. 김 의사님이 날 불러낸 거 보면 무슨 골치 아픈 일이 생겼나요? 그럼 조카뻘인 제가 조금 선 좀 넘겠습니다. 네. 신 사장님, 저랑 결혼해요. 김수희,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알아요. 하지만 그 집안에선 매일 정략 결혼을 강요해요. 계속 거기 있으면 전 평생 그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어차피 해야 할 결혼이라면 차라리 서울에서 제일 돈 많고 힘 있는 남자랑 할래요.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결혼하면 그녀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길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구르며 받아들인 최고의 원칙은 바로 충성입니다. 신념에 대한 충성, 전우에 대한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 만약 내가 당신과 결혼한다면 이 충성을 온전히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사람이든 마음이든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나 신민우의 결혼에 대한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솔직히 말할 게 있습니다. 윤주, 그러니까 병원에서 당신이 구했던 그 아이,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 네? 제 전우가 남긴 아이입니다. 부모가 재난구호 중에 모두 순직했죠. 그 아이에겐 제가 유일한 가족입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마음이 몹시 예민해요. 그래서 제겐 본성이 착하고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내부 소문에선 신민우가 내목하고 무정해서 미혼인 채로 애를 만들었다던데 생각지도 못했네. 아이를 보호하려고 아무 말 없이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쓴 거라니. 신 선생님 말씀하신 충성 말고도 이건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제 모든 진심을 다할게요. 그리고 윤주를 제 친자식처럼 대할게요. 그리고요, 저 예전에 연애한 적 있어요. 그건 당신 사생활이니 저한테 말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어요. 나중에 남들이 부풀려서 말하는 거 듣기 싫거든요. 제 전 남자친구 이름은 최준영이에요. 1년 정도 만났는데 손만 잡는 정도였어요. 근데 지난달에 할아버지 생신 연회에서 제 사촌 여동생이랑.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으로 사극에서 어떤 소문이 들리든 당신 말만 믿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합의된 거 맞죠? 작은 외삼촌, 작은 외삼촌. 잘 부탁해요, 신 선생님. 신랑 신부님, 조금만 더 가까이요. 자, 하트 만들어 볼까요? 웃으세요.
두 분 자발적으로 결혼하시는 거 맞죠? 세상에, 내가 진짜 절친의 삼촌이랑 혼인신고를 하다니. 어깨 넓고 허리 얇고 힙업까지. 뭘 봐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봐요. 같이 갈 데가 있어요. 신 사장님, 오늘은 웬일로 다 오셨습니까? 저희 금산병원까지 행차하시고 앞으로 분부하실 일이 있으면 비서에게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뭐하러 직접 오셨습니까? 도 원장님, 오늘 제가 온 건 김 의사가 고발당한 이유 때문입니다. 병원 측에서 그 편지에 근거하여 김 의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면 증거가 확실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도 원장님이 감정 완료된 피적 감정서나 아니면 발신자 정보, IP 추적 기록, 그리고 명확히 증명하는 김 의사가 절 유혹했다는 사진과 영상을 제게 보여주시죠. 신 사장님, 이 편지는 원장실로 바로 온 겁니다. 그때 사장님 명의에 누가 될까봐 그래서 저희 병원 측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제가 다시 사람을 시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짧았다고요? 도 원장님, 그 생각이 짧았던 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김 의사에 대한 불쾌한 소문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김 의사가 지난 몇 년간 응급실에서 쉴 새 없이 수많은 밤낮을 죽을 고비의 환자들을 살렸습니다. 당장 하루 전만 해도 그녀가 고열로 경련하는 아이를 저승군톡에서 끌어냈는데 지금은 고작 근거 없는 고발장 하나 때문에 그 공로를 완전히 짓밟아버렸군요. 제 직업에 대한 신념은 긴가 사람들 눈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어. 저 사람이 내 직업적 가치를 알아봐 줄 줄은. 신 사장님, 고정하십시오. 제 큰 실수입니다. 당장 복직시키겠습니다. 김 의사의 모든 친구를요. 그리고 전체 회의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러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일 얘기만 하느라 깜빡하고 말을 못했는데 김 의사는 제 아내입니다. 앞으로 제 아내의 병원 일은 원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죠. 부인요? 신부인님이셨군요. 괜한 소란을 피하기 위해 아내와의 관계는 아직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 원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절대 비밀로 하겠습니다. 신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마워요. 내 아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되죠. 당신 편을 들어주는 건 남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수희야, 어제 서도련 만나보니까 좀 어땠어? 할아버지 말 듣고 얼른 결정하렴. 재촉하지 마세요. 이미 결혼했어요. 뭐? 김수희가 결혼했다고? 이기집애 입만 살아가지고 결국 서씨 집안 그 녀석이랑 혼인신고 했잖아. 이건 진짜 덩사 중에 덩사야. 여보세요? 뭐라고? 복직했다고? 누가 병원 가서 개 뒤를 맞았다고? 홍태그룹 신민우 신 사장님? 수희가 복직한 데다가 홍태그룹 신 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원장에게 사과까지 시켰대. 듣자 하니 수희가 무려 신과 작은 도련님을 구했대. 이제 수희는 신민우의 은인인 거지. 신민우라면 서울 상류층에서도 몇 대를 이어온 최고 명문가의 진정한 최상위층이잖아요. 누구든 그 사람한테 시집가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라고요. 맞아. 할아버지, 설마 언니가 신 사장님이랑 혼인신고한 거 아니에요? 신 사장님? 나리 너 미쳤어? 신씨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김수희는 매일 응급실에서 밤이나 새우고 소독약 냄새 풀풀 나는 말단 의사인데 신민우가 걘 눈여겨보겠어? 흥. 걔가 만약 신민우한테 시집가면 내 섬을 간다. 아빠, 진짜 예쁜 아줌마랑 결혼했어요? 응, 결혼했지. 윤주는 아줌마 좋아? 네, 저 구해줄 때 엄청 멋있었어요. 아빠, 저 퇴원하면 아줌마가 유치원에 와서 모든 친구들에게 저도 엄마가 생겼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사람 구해. 다들 이쪽으로 와. 한 명씩 가. 자, 잡아. 손줘. 빨리. 뒤에 더 있어. 자, 천천히 내려와. 조심해. 팀장님, 사람 구해요. 핀장님, 사람 구해요, 팀장님. 핀장님, 저 이제 틀렸어요. 팀장님, 윤주를 부탁합니다. 응, 앞으로는 아빠와 엄마가 같이 유치원에 마중 나갈게. 다들 윤주를 부러워하게 말이야. 어때? 네, 좋아요. 다들 냉혈한이라고 하지만 아이에게 이렇게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면 인성도 분명 나쁘진 않을 거야. 혜진 왔어요. 윤주 어린이 오늘 컨디션은 좀 어때요? 예쁜 아줌마. 아빠가 아줌마가 이제 제 새엄마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 나도 엄마 생겼다! 아빠, 엄마, 두 사람 결혼했으니까 그럼 엄마는 오늘 밤에 아빠랑 같이 자는 거예요? 엄마가 평소에 일이 너무 바빠서 밤에도 병원에서 당직을 서야 해.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죠. TV에서 그랬는데 아빠, 엄마가 같이 안 살면 이혼하는 거래요. 윤주가 말 안 들어서 엄마가 집에 오기 싫은 거예요? 엄마, 나 버리지 마요. 윤주가 말 잘 들을게요. 아니야. 우리 윤주가 얼마나 착한데. 엄마가 약속할게. 오늘 밤에 당장 아빠랑 같이 살게. 알겠지? 우린 영원히 안 헤어져. 정말요? 신난다. 그럼 난 오늘 밤에 할머니 댁에서 잘게요. 절대 방해 안 할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배려해주는데 부인 퇴근하고 나면 내가 신고인을 집으로 모실게. 그럼 엄마는 먼저 일하러 갈게. 윤주, 오늘 말 잘 들어야 해. 알겠지? 네. 안녕. 부인, 오셨어요. 방은 다 치워뒀어요. 선생님 혼자 지내셨는데 이제야 집에 사람 사는 것 같네요. 고마워요, 라니모. 하지만 전 손님방 쓸게요. 이따가 제 캐리어는 손님방으로 옮겨주세요. 참, 실선생, 라니모. 제가 이제 여기 들어와 살게 됐으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다 같이 건강검진 한번 받아요. 특히 전염병 검사요. 전염병 검사? 나한테 성병이라도 있을까봐 그러는 건가? 오해하지는 마세요. 전 의사니까 가족들 건강이 저한텐 아주 중요하거든요. 만약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제가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전염병 검사는 제가 어쨌든 신선생이랑 결혼도 했고 만약 나중에 부부의 의무를 다하려고 스킨십이라도 하게 되면 어머, 냄비에 찌개를 올려놨네? 부인, 선생님, 두 분 먼저 얘기 나누세요. 세상에, 나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저기,
손님 방은 이쪽이야. 서른인데 몸매가 아직도 이렇게 좋다고? 방금 씻고 물 마시러 나왔어요. 그쪽도요? 네, 네. 아직 진짜 어린애네. 김 의사님 시간 있어요? 전 결혼 후 생활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아, 네. 신 선생님, 사실 아까 제가 했던 말은요, 말이 헛나온 거예요. 제 말은 우리가 계약 결혼이고 각자의 목적이 있긴 해도 결혼 후 부부관계는 없어도 괜찮다고요. 전 강요 안 해요.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김수희, 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정상적인 남자예요. 합법적인 결혼을 했으니 당연한 욕구가 있죠. 난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군인이기도 했어요. 당신 의사를 존중할 겁니다. 날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까진 절대 강요 안 해요. 고마워요. 그럼 들어가 쉴게요. 네. 머리 아파요. 요즘 회사 일 처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래요. 제가 혈자리 눌러서 좀 풀어드릴게요. 이 흉터, 왜 좀 낯이 있지? 저기 얼굴에 속눈썹이 떨어졌네요. 제가 불어서 떼어냈어요. 먼저 가서 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김수희? 너 진짜 그 만년 얼음장 같은 우리 작은 외삼촌이랑 혼인신고 했어? 조용히 해. 우리 계약 결혼한 거야. 가짜라고. 각자 필요한 게 있어서 한 거야. 우리 작은 외삼촌이 얼마나 대단한데. 잘생겼지? 체력 좋지? 감정 기복 없지? 게다가 돈도 많지? 가장 중요한 건 그 금욕적인 분위기야. 완전 극강의 매력이라고. 난 안 믿어. 네가 안 흔들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우린 지금 순수한 룸메이트 관계라고. 그렇게 장담해? 설마 아직도 못 잊은 거야? 그때 홍수 났을 때 널 구해준 그 남자 말이야? 아이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내가 장담하는데 넌 무조건 반할걸? 우리 작은 외삼촌한테. 좋아. 까짓것 내기해. 조건은 뭔데? 만약 진짜 반하게 되면 우리 가게에 있는 한정판 섹시 바니걸 의상을 입고 우리 작은 외삼촌 앞에서 골반 댄스를 추는 거야. 그럼 내가 안 반하면 어쩔 건데? 네가 진짜 끝까지 참아서 안 반하게 되면 내가 그 초록색 외계인 탈을 쓰고 너희 병원 앞에서 현란하게 손을 흔들면서 외칠게. 난 바보! 멍청이다!
약속한 거다. 넌 무조건 졌어. 제 원칙에 따르면 데이터 오차 3는 전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이 핵심 기획안은 담당자가 거의 10명이나 바뀌었죠? 여러분, 홍태는 놀고 먹는 사람 안 키웁니다. 신 선생님, 화장실에 흘리고 간 속옷이 있던데 제가 치워드릴까요? 제가 치워드릴까요? 수고해요, 신부인. 일단 내 침실 침대에 둬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내밀한 대표님이 웃다니. 다음 단계의 데이터 보고서에서 보고 싶지 않은 건 또 이런 식의 기획안입니다. 해산. 오래 살다 보니 별일다 보네. 대표님, 웃는 거 처음 봐. 엄청 드문 일이잖아. 신 팀장님. 정말로 김과 장녀랑 결혼하실 겁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김과 장녀가 반골 기질이 다분해서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언제부터 너도 헛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된 거냐? 그게 업계에서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 부인님이 눈에 있다 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았는데. 4년 전 티베트 의료지원팀. 생각났습니다. 의자 들고 단숨에 악당을 기절시킨 그 여자애 맞죠? 저기요, 혹시 그때부터 그 여자한테 마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잘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야. 안 믿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복귀 보고하던 날이요. 지원센터에 있던 그 여자애 진짜 여장부 같더라니까? 야, 단번에 의자로 악당을 기절시켜버리잖아. 멋지긴 한데 너무 충동적이긴 했어. 그놈들 완전 막장인데 반격이라도 당했으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그게 어때서? 난 그 용기가 마음에 든다고. 다음에 만나면 무조건 위챗 물어볼 거야. 지금은 저렇게 새까맣게 탔어도 이목구비는 엄청 또렷하잖아. 까불고 있네. 훈련 다 끝났나 보지? 아주 한가한가 봐. 그렇게 한가하면 각자 500개씩 한송 8부패 패디 CC. 지금 방장 연병장으로 가. 우야모, 구보 가! 솔직히 사모님 안 좋아했으면 위챗 번호 좀 물어보겠다는 애한테 왜 굳이 8부패 패기를 500개나 시켰겠습니까? 아니야. 나한테 사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리고 난 믿지 않아. 첫눈에 반한다는 거. 괜찮아? 괜찮아. 만약에 굳이 뭔가를 말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 애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아가씨라는 거지. 주희야, 혼인신고도 했으니까 오늘 저녁엔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자꾸나. 새 사위도 꼭 데려와야 한다. 가족들한테 인사시켜야지. 알겠어요. 신 선생님, 오늘 밤 저희 집에서 가족 식사가 있어요. 새 사위를 보고 싶어 하셔서요. 시간 되시면 같이 가주세요. 바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저 혼자 가도 괜찮아요. 소더려는 새 사위 데려오라고 했더니 내 말을 귓도우러 들은 게냐? 바빠서 못 와. 수희야, 이게 네가 반항한 데가야. 멀쩡한 부잣집 딸 자리 놔두고 키어코 의사를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저런 남봉꾼한테 시집가네.
옷 갈아입는 것보다 여자를 더 자주 바꾸는 놈인데 저런 놈이랑 결혼하면 네 인생은 끝난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할아버지, 서진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억지로 저한테 소개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준영이 말이 사실인가요? 서진이 정말 그렇게 사생활이 문란한 쓰레기입니까? 수희야, 서도련이 정말 그런 사람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랑 결혼이라니 말도 안 돼. 다들 입 다물어. 뜬구름 잡는 소문을 어떻게 믿는다는 거냐? 서가놈도 손에 남부 핵심 프로젝트가 있어. 그건 아주 확실한 본줄이란 말이다. 할아버지 눈에는 이익만 중요한가요? 제 평생의 행복도, 심지어 제 목숨도 그 프로젝트 하나만도 못한가요? 애부 수희야, 할아버지가 강요하는 게 아니란다. 김가에서 널 이렇게 키워줬고 어릴 때부터 남부럽지 않게 해뒀잖니. 네가 기어코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집안에서 다 허락해줬지. 네가 그동안 집안의 지원을 받았으니 집안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시집 가야 한다는 건가요? 서진 같은 쓰레기한테요? 착하지. 남자는 가정을 꾸리면 다 마음을 잡게 마련이야. 네가 서가에 장선만 나아지면 난 믿는다. 서진이도 널 위해 꼭 새 사람이 될 거라고. 난 믿어. 그 서도련이 널 위해서 꼭 마음을 다잡을 거라고. 맞아, 언니. 서도련이 좀 풍류를 즐기긴 하지만 재벌과 도련님 중에 취미 없는 사람 있어? 시집 가면 언니가 정실 부인이야. 이런 고집세고 개팍한 성격을 서가 도련님이나 눈멀어서 받아주지. 다른 재벌가 도련님이었다면 누가 쟤랑 결혼하고 싶겠어? 그만해. 이왕 혼인신고까지 마친 거. 그럼 서도련은 왜 안 왔어? 어디 있는 거야? 김수희, 당장 나와. 서도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상처는 대체 무슨 일이죠? 되게 귀한 손녀한테 물어보시죠. 며칠 전에 가방으로 날 쳐서 하마터면 남자 구실 못할 뻔했으니까. 그러고는 시치미를 떼며 자기 이름이 이서연이고 금산병원 비뇨기과 과장이라고 해서 내가 며칠에 찾으러 다녔는지 알아? 딸아, 너 네가 서도련을 때린 거냐? 그럼 어제 네가 올린 혼인신고서는 너 서도련이랑 혼인신고한 거 아니었어? 혼인신고? 좋아. 김간애가 그렇게 급하게 이 여자를 나한테 떠넘기고 싶다면 내가 결혼해주지. 이 독사를 집에 들이고 나면 내가 어떻게 짓밟아주는지 두고 봐. 미안한데 나 이미 결혼했어. 게다가 내 남편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허락 안 할 거야. 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거. 김수희, 거짓말을 할 거면 머리라도 좀 굴리지 그래. 결혼했다면서 손에 그 흔한 결혼 반지 하나 없잖아. 아무리 가난뱅이라도 민무늬 반지 하나는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언니. 설마 정략결혼 피하려고 일부러 인터넷에서 혼인신고서 다운받아서 합성해서 단톡방에 올린 거 아니야? 현금한 반지는 제 아내와 어울리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회사 일 때문에 제가 좀 늦었군요. 신 사장님, 아이고, 신 사장님께서 이렇게 귀한 걸음을 직접 오시다뇨. 제 아내 본가에 가족 모임이 있다길래 남편으로서 당연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뭐라고? 언니가 단톡방에 올린 결혼사진이 진짜 신 사장님이랑 찍은 거였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신 사장님, 이 여자한테 속지 마십시오. 아주 독한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절 아주 불구로 만들 뻔했다고요. 서진 의료기관의 정확한 데이터로 말해주죠. 그날 내가 당신 허벅지 안쪽에 입힌 연조직 타박상과 방사통은 급소를 다치게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신경과 진료를 받아봐요. 여기서 나한테 명예훼손하지 말고요. 너 헛소리 하지 마. 제 아내의 직업의식과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서도련 님이 아직도 몸이 불편하다면 제 의료팀과 개인 변호사가
언제든 상해 진단에 동행하죠. 아닙니다. 제가 요 며칠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봅니다. 저기 김어르신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희야, 너도 참. 신 사장님이랑 결혼을 하면서 이런 큰일을 집에 미리 말도 안 하고. 그래. 신 사장님, 어서 앉으시게.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네. 우리 김가와 홍태그룹이 앞으로 서로 많이 도와야지. 어서 앉아, 어서. 주방에 맛있는 요리 좀 많이 준비하라고 해. 오늘은 다 같이 좋은 식사라도 합시다. 자, 좋네. 김도 선생님, 별 말씀을요. 하지만 수희가 오늘 병원에서 하루 종일 바빠서 좀 피곤해합니다. 식사는 다음에 하죠.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수희야, 집에 가자. 네. 신 선생님. 죄송해요. 오늘 헛걸음하게 해서요. 그리고 우스운 꼴까지 보여드렸네요. 왜 사과하는 겁니까? 그런 집안에서 자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교육은 가문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였어요. 그들 눈에 제 결혼은 사업 자원을 얻기 위한 그럴듯한 협상 카드일 뿐이죠. 그런 추잡한 꼴을 보여드려서 정말 부끄럽네요. 김수희,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잊지 마요. 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 나도 당신 가족이에요. 원래 일찍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늦었네요. 아까 김관의 사람들이 반지 가지고 트집 잡고 당신 억울하게 못했을 텐데. 왜 2개예요? 당신은 의사니까 평소 진료할 때나 수술할 때 반지 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심플한 반지는 출퇴근할 때 끼라고 샀고, 이 다이아 반지는 앞으로 저랑 같이 연애 참석할 때 껴요. 신부인, 손 줘요.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신부인, 나한테도 끼워줄래요? 신 선생님, 앞으로 남은 인생 잘 부탁드려요. 신부인, 앞으로의 시간들도 나도 잘 부탁해요. 그럼 한번 안아봐요. 잠깐,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기, 시간이 늦었네요. 먼저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신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너무 창피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사 인사를 해서 체면을 좀 세워야겠어. 웬일이야, 세대. 우리 작은 외삼촌이랑 뜨거운 밤 안 보내고 날 다 찾고 그래?
소영아, 너희 작은 외삼촌한테 감사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평소에 뭐 좋아하는지 알아? 간단하지. 네 가게에 있는 그 재물 부르는 수장 동굴 주면 되잖아. 반짝반짝한 거.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남자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좋은 생각 났다. 맞춤 정장 선물해. 우리 외삼촌이 이쪽 업계에서 수트핏 좋기로 소문난 수트 폭력배잖아. 측정해야 할 부위 너한테 보내줄게. 어깨 너비,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앞밑이, 뒷밑이. 이걸 어떻게 재? 신 선생님 안 주무셨어요? 저기 오늘 위기 모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보답으로 맞춤 정장 한 벌 선물하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다면 치수 좀 재도 될까요? 신부인이 신겸소조건 시작하죠. 저기 상반신은 다 쟀어요. 좀 적을게요. 이 중요한 부위들은 직접 재실래요? 이 중요한 부위들은 직접 재보실래요? 김 의사의 부위들은 나 혼자서는 못 잴 텐데요.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저기 치수는 다 쟀고요. 가서 좀 적어둘게요. 신부인 손잡고 앉는 거 말고 우리 다른 것도 해볼까요? 다른 거 뭐요? 잘 자요. 잘 자요. 너희 작은 외삼촌 방금 나한테 뽀뽀했어. 뽀뽀했다고? 어디 했는데? 입술에? 아님 프렌치 키스라도 했어? 아니, 입술 아니야. 입술이 아니라고? 설마 그걸로? 맨날 나 생각은 집어치워. 이마에 뽀뽀했다고. 이마. 이마! 와, 너무 행복해.
여보세요? 윤주, 학부모님이시죠? 신선생님이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윤주가 유치원에서 친구랑 크게 다퉜거든요. 상대 부모님이 엄청 화나셨어요. 빨리 와주실 수 있나요? 윤주가 유치원에서 친구랑 크게 싸웠어요. 상대 학부모님이 많이 화가 나셔서요. 빨리 와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어쩐지 손버릇이 안 좋다 했더니 감히 우리 뚱모에 이렇게 비싼 한정판 로봇을 망가뜨려. 애미 없이 자란 티를 내네. 손버릇 나쁜 것 좀 봐. 너도 이거 갖고 싶었니? 사줄 사람이 없어서 어떠나. 저기요, 학부모님, 말 조심하세요. 제가 윤주 엄마니까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어머, 엄마가 있었네. 그럼 교육 좀 잘 시키세요. 대개 아이, 나쁜 손버릇 말이에요. 이거 단종된 한정판 로봇이라서 몇백만 원이나 한다고요. 대개 아들이 팔을 부러뜨렸으니까 오늘 당장 3배로 물어내세요. 그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응? 저기요, 학부모님. 확실해요? 이 로봇 방금 윤주가 유치원에서 부러뜨린 거 맞아요? 당연하죠. 저 부러진 팔 안 보여요? 백 아들이 들고 있잖아요. 이 부러진 곳에 접착제 자국이 있네요. 딱 봐도 한번 붙였다가 다시 부러진 거잖아요. 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부러뜨렸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서웠어요. 윤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뚱호를 잘못 가르쳐서 윤주를 오해했네요. 윤주야, 아줌마가 사과할게. 미안해. 괜찮아요. 윤주는 참 착한 아이네. 빨리 가자. 윤주야, 장난감 네가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왜 선생님한테 설명 안 했어? 왜냐하면 뚜모가 자꾸 윤주 놀려단 말이에요. 엄마 없다고요. 그래서 장난감 망가진 거 보고 생각했어요. 만약 선생님이 아빠한테 전화 안 받으면 엄마 부를지도 모른다고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유치원에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가자. 유치원에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엄마를 소개시켜주자. 네! 신 팀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회의하느라 무음으로 해둬서 유치원 긴급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쯤 작은 도련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아줌마는 의사 선생님이자 윤주 엄마예요.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아줌마가 작은 선물도 가져왔어요. 신난다! 진짜 예쁘시다. 윤주 엄마는 배그의 천사야. 윤주는 좋겠다. 최고의 엄마가 있어서. 그럼 아줌마가 물어볼게요. 어떤 친구가 보이 파티 갖고 싶어요? 저요! 자, 하모님이 벌써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같네요. 작은 도련님이 저렇게 기뻐하시는 건 처음 봐요. 빈부인은 정말 영웅이군. 난 이모, 이 꽃향기 너무 좋아요. 인터넷에서 산 꽃인데 판매자가 사계절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잘라서 꽂아도 될까요? 침실에 두려고요. 물론이죠. 제가 잘라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사모님. 어쩌다 이렇게 조심성이 없으세요. 이따 선생님이 오셔서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난 이모. 그냥 살짝 찔린 거예요. 선생님이 보실 때쯤엔 다 나았을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마침 잘 내려오셨네요. 사모님이 방금 꽃을 다듬다가 실수로 손을 베이셨어요. 피까지 났다고요. 그냥 살짝 스친 거예요. 괜찮아요. 당신 손은 메스를 잡는 손이잖아. 관리를 잘해야지. 다음부터 꽃이 필요하면 사람을 시켜서 가져오게 할 테니까 직접 자르지 마. 네, 알겠어요. 이 묶는 방식 되게 낯익은데 예전 신시용수 때 내 목숨을 구해준 군인이 묶었던 거랑 똑같은 매듭이잖아.
오늘 병원 안 가? 네, 오늘 쉬어요. 친한 친구가 돌아와서 소영이랑 같이 환영회 해주기로 했거든요. 일찍 들어와. 그리고 술은 마시지 마. 신민우, 지금 나 꼬시는 거야? 이 사람 대체 왜 이래? 이상하네. 나 한 달밖에 안 나갔다 왔는데 너희 둘 다 시집을 갔다고? 우리 셋은 10년지기 절친이잖아. 시집 간다는 이렇게 큰일을 언제를 한번 안 주냐? 미쳤냐? 아유, 주도련, 고정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참, 너는 최근 한 달 동안 어디 갔었어? 완전 반쪽이 됐네. 아, 홍콩에 좀 다녀왔어. 집은 나누고 재산 싸움하느라 난리였거든. 어르신은 아직도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숨도 안 끊어졌구만. 내 훌륭하신 숙부랑 형제들은 벌써 밖에서 골동품이랑 소장품 목록 정리하고 재산 분할하고 있더라. 다들 얼마나 개걸스럽게 굴던지. 또 그런 일이네. 아유, 그런 골치 아픈 일을 생각하지 마. 참, 맞다. 네가 전에 돈 쏟아부음에 쫓아다니던 청순한 여배우. 최근에 이쪽으로 촬영하러 온다며? 이제 실물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기분 풀어. 탈덕했어. 네 이상형 아니었어? 홍콩에 있을 때 내 돈으로 똑똑히 봤어. 우리 큰아버지 차에 타는 거. 아유, 내 입이 방정이지. 주도련, 내가 미안해. 됐어, 상관없어. 홍콩에 있던 한 달 동안 내 뼈저리게 느꼈다. 가족애니, 우정이니, 순순히 청순이니 결국 다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소영이가 네 오빠한테 시집간 건 이해할 수 있어. 십몇 년을 쫓아다녔으니까. 근데 너는 김수희, 너는 대체 왜 신민호한테 시집간 건데? 혹시 알아? 선결혼 후 연애가 될지? 선결혼 후 연애? 선결혼 후 장래겠지. 재벌가에선 친척끼리도 서로 계산하는데 사랑이 생기길 바란다고? 네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애먼 사람 잡지 마. 우리 작은 애삼촌한테 왜 그래? 그 사람은 달라. 이익만 추구하는 자본가들이랑은 다르다고. 뼛속까지 군인의 마지노선과 책임감이 있어 내 직업을 존중해주고 전우의 아이를 지키려고 미혼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어. 이런 남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날 이용할 리 없어. 끝났네, 김수희. 넌 완전히 끝났어. 우리가 알고 지낸 지 10수년인데 언젠 네가 이렇게 남자 편을 든 적이 있었어? 그래도 마음 안 흔들렸다고 할래? 됐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난 그저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계신 우리 신 대표님이 너 같은 하루강아지한테 잡이라도 베풀어주길 바랄 뿐이야. 아유, 잔말 말고 오늘은 너 환영회 하려고 모인 거잖아. 술이나 마시자. 자자, 마셔. 우리 작은 외삼촌, 욕 좀 그만해. 마셔, 마셔. 내가 선언할게. 수희는 영원히 우리 작은 외숙모야. 맞아. 그럼 우리 수희가 불러주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생일 축하. 내 생일 축하해. 신 사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도련님 수희가 취했다고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제게 넘기시죠. 신 사장님. 우리 수희, 어릴 때부터 보호만 받고 자라서 서러운 일 겪은 적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수희를 괴롭히거나 조금이라도 힘들게 한다면 제가 당장 데려갈 겁니다. 젊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속꽃 친구이기까지. 이게 그 여자가 좋아하는 타입인가? 주도련, 안심해. 당신한테 그런 기회는 안 올 테니까. 주주 바이바이. 외삼촌. 외숙모. 외숙모.
이거 놔. 나 더 마실래. 신 팀장님, 차는 앞 사거리에 있습니다. 부인 모시게 이쪽으로 끌고 올까요? 됐어. 바람 쐬면서 걷지. 술도 깰 겸 먼저 퇴근해. 네. 나 일직선으로 걷는 거 봐. 나 대단하지? 대단하네. 천천히 걸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무지개다. 너무 예쁘다. 잘생긴 오빠, 당신 얼굴이 내 남편이랑 좀 닮았네. 내가 진짜 네 남편일 가능성은 없고, 그래? 내가 언제 나보다 이렇게 나이 많은 남편을 구했지? 내가 늙었어? 그래서 아까 룸에 있던 그 어린 놈이 마음에 들어? 김수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시우가 말하기에 당신 같은 재벌가 아저씨들은 다 냉혈동물이래. 심장이 없다고. 난 안 믿어. 내가 검사해볼래. 거짓말. 주시우는 거짓말쟁이야. 분명히 심장이 있는데 쿵쿵쿵 북치는 것처럼. 근데 이상하네. 이 심박수 절대 120 넘었어.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안정시 심박수가 너무 빠르면 빈맥일 수도 있어. 내일 내가 데리고 순환기 내과 가서 검사받자. 김 의사, 내가 왜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뛸까? 의사라는 사람이 정말 몰라? 뭐? 숨 막혀. 이제 좀 술 깼어? 조금 깬 것 같아. 앞에 강변 전망대인데 가서 좀 걸을까? 왜 그래? 고소공포증? 물공포증. 사실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물은 별로 안 무서워. 나 수영 잘하거든. 내가 무서운 건 밀려드는 물이야. 탁 하고 거세서 순식간에 휩쓸어 가거든. 왜 그런 물이 무서워? 3년 전 신십 대홍수 이후로 물공포증이 조금 생겼어. 결국 말하지 않는군. 그때 홍수 속에서 목숨 걸고 사람 구했던 일은. 그럼 앞으로 우린 밀물과 썰물은 안 보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만 보자. 김수희,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 당신에게 3번 확인할 거예요. 우리 결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요. 첫 번째는 결혼 전이었죠. 당신과 얘기했어요. 결혼에 대한 내 태도와 원칙을, 우리의 생각이 통한다는 걸 확인했죠. 두 번째는 바로 지금이에요.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망설임이나 원치 않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남은 날은 길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을 시행착오로 낭비하고 싶진 않아요. 선결혼 후 연애? 선결혼 후 장래개치. 재벌가에선 가족애에도 계산이 섞여 있는데 거기서 사랑이 피어나길 바라? 신민우, 사실 당신과 결혼한 거 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린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재미있는데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니까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오해했었는데도 화내지 않고 계속 예의를 갖췄잖아요. 매일 그렇게 바쁘면서도 윤주를 진심으로 돌보고 우린 서둘러 결혼했는데도 나한테 반지를 준비해줬죠. 분명 혼인신고 하자마자 준비한 걸 거예요. 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라니모한테도 잘하잖아요. 차도 사주셨고요. 사소한 행동에서 인성이 보인다고 하죠. 적어도 지금 제가 보는 당신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자예요. 좋아요. 그럼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신부인의 평가에 말이죠. 계속 노력할게요. 좋은 사람이 되도록요. 그럼 세 번째 확인은 언제예요? 당신이 언제쯤 나와 결혼한 게 단지 재미있는 걸 넘어 같이 있다고 느낄 때요. 신부인이 참 부드럽네요. 살려줘요. 그 말은 안 하면 안 될까요? 볼일 남았어? 설마 여기서 자고 갈 생각이야?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장난이야. 신민우, 꺼져. 나 잘 거야. 근데 아까 강가에서 다 못한 일 지금 끝내려고. 무슨 일? 아유. 신민우는 요즘 왜 키스광이 된 거지? 건전한 룸메이트라며. 못 잤어? 응, 다 너 때문이잖아.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못 잔 거면 그럼 보상해 줄게. 어떻게 보상할 건데? 한 번 더 뽀뽀해 줄까? 한 번 더 뽀뽀하자. 보상 필요 없어요. 신민우, 알고나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응. 나도 이런 말 처음 해봐. 지금의 당신, 예전이랑 좀 달라요. 익숙하지 않아요.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럼 신부인이 수고 좀 해서 적응해봐. 앞으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볼게. 너무 이상하게 안 느끼도록. 자, 그만 놀릴게. 씻고 준비해. 오늘 주말이니까 구저택에 다녀오자.
혼인신고 후에 아직 정식으로 신과 가족을 못 뵀잖아. 구저택이에요?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이 옷 정말 예쁘다. 특히 이 스카프가 눈에 확 띄네. 당신한테 딱 어울려. 어머나 세상에. 부인, 이렇게 입으시니까 정말 예쁘세요. 이 몸매, 이 분위기까지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서 계시니까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시네요. 고마워요, 라니모. 스카프가 조금 삐뚤어진 것 같아요. 내가 할게.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번엔 제가 부딪혔잖아요. 이걸로 비긴셈 쳐요. 김수희 차라리 입 다물고 있지. 아침 다 됐어요. 밥 먹어요. 수희야, 구저택 가기 전에 미리 말해둘 게 있어. 뭔데요? 할머니가 그동안 곁에 두고 키우신 용가 여자애가 있어. 용유인이라고. 할아버지 돌아가셨던 해 할머니가 많이 슬퍼하셨거든. 점쟁이가 사주에 불이 부족하다며 사주에 불을 품은 여자를 곁에 두고 키워야 안심할 수 있다고 했지. 가족들은 할머니 기분 맞춰드리려고 원하시는 대로 하게 뒀어. 하지만 할머니는 줄곧 손주며느리감으로 키우셨어. 난 그 애한테 마음 없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야. 그 애한테 관심 없는 거 알아요. 날 그렇게 믿어? 당신이 그 애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나랑 결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날 믿어줘서 고마워. 김수희, 우리 결혼은 그 누구의 간섭도 없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한 유일한 사람이야. 네, 당신도요. 이거 먹어. 엄마, 아빠, 드디어 왔네요. 엄마 보고 싶었어? 엄청 보고 싶었어요. 짜잔! 이게 뭘까? 너 주려고 샀지? 최신상 한정판 애플이야. 와.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최고예요. 마음에 들어? 어머나, 이게 우리 작은 송어 아니야? 내 선물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우리 사이가 좋아도 내 것까지 뺀 건 아니죠? 네 것도 당연히 있지. 우리 새언니. 김수희, 미쳤어. 작은 애삼촌이 내 가죽을 벗겨버리게 바라는 거야? 앞으로도 나한테 농담할 수 있나 보자. 저 두 사람 분명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 너비서 유소영 좀 조사해. 최근 동향 전부 다. 가자. 어머나 세상에. 네가 수희구나. 이 수술용 메스 잡는 손은 확실히 다르네. 보기만 해도 영특해 보여. 아버님, 어머님.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얘도 참 뭘 이런 걸 다. 수희야, 이건 나랑 네 시어머니가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다. 이 서류들은 시내 중심가 상가 집문서란다. 월세 받아서 용돈으로 쓰렴. 그리고 이 집들은 네 병원 바로 맞은편에 있어. 평소에 출퇴근하기 편할 거다. 혹시라도 병원 일이 힘들게 느껴지면 애비가 좀 더 넘겨주마. 홍태 지분을 말이야. 집에서 편하게 배당금이나 받으렴. 두 분 다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 주시는 거니 받아냐니 받을 자격 있어. 그래, 어서 받아. 우리 민우 녀석이 나이도 많은데다가 얼음장처럼 무뚝뚝한데 네가 싫어하지 않아 다행이야. 아이고, 이건 우리 신가 조상님들이 보살펴 주신 덕이야. 엄마, 저 여기 멀쩡히 서 있는데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요. 민우가 할머니께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길래 제가 특별히 할머니를 위해 수제 향초를 만들어 봤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김양이 애썼네. 이 늙은이가 약간 까다로워서 우리 혜인이가 만들어준 향만 좋아해. 다른 사람이 만든 건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더라고. 정말 미안해, 수희야. 할머니가 잠자리나 향에 좀 예민하셔. 평소엔 내가 만든 치약만 쓰시거든. 괜찮아요. 제가 성급했네요. 할머니께서 건강하시기만 하다면 누구의 향이든 상관없죠. 수희야, 우리 민우한테 시집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내조 잘하고 좋은 엄마가 돼야지. 가봐. 윤주 데리고 주방에 가서 음식은 다 됐는지 좀 보고 와. 증조 할머니, 방금 들어왔는데요. 소영아, 너도 같이 가. 여기서 내 심기 거스르지 말고 가봐. 네, 그럼 할머니, 저희 먼저 가볼게요. 할머니, 저도 수희랑 같이 갈게요. 거기서 앉아. 민우야, 네 아내가 주방에 가는 건데 네가 거기 왜 껴들어? 혜인아. 민우 오빠, 좀 챙겨줘. 너희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잖아.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 나눌 시간도 없었지. 민우야, 넌 평소에 말이나 행동에 아주 신중하더니 어쩌다 결혼 같은 큰일에 일이 어리석게 구는 게냐? 혜인이 같이 이렇게 좋은 애를 놔두고 너희 둘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서로 속속들이 다 알지 않느냐? 기어코 남이랑 결혼하겠다는 게야? 할머니, 전 제가 어리석다 생각 안 합니다. 수희와 결혼한 건 심사숙고한 결과예요. 이것 좀 보세요. 4년 전 피베트 의류 지원 때 칼을 든 흉악범 앞에서도 앞장서서 나섰고 모두를 구했어요. 3년 전 홍수 때 거센 물살에 휩쓸린 것도 오로지 생판 모르는 남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윤지조차도 수희가 사지에서 가까스로 살려낸 거예요. 수희가 어쩌면 교제에 능한 영웅과 영예들만 못할지 몰라도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기꺼이 최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가장 빛나는 자질이죠. 수희는 그 어떤 작은 가정에 얽매여 시기와 질투나 하며 살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큰 사랑을 품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목숨 하나 구하는 게 7층 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더니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큰 덕을 쌓는 일이긴 하지. 이 아가씨 참 괜찮구나. 난 몰랐네. 뭘 보는 거야? 그러다 목이 기린되겠어. 누가 보고 뗐다 그래. 이 집 인테리어 보는 중이거든? 됐어요, 작은 속모. 눈치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아까 증조 할머니가 일부러 떼어놓은 거잖아요. 정씨 부인이 속모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작은 외삼촌이랑 용가 장녀를 이어주려고요. 알면 어쩔 건데. 그래도 어르신이잖아. 어르신이 뭐 어때서요? 작은 외삼촌도 그래요. 평소 사업할 때는 그렇게 단호하면서 아까 왜 거절 안 했대요? 진짜 눈치가 없어요. 남자가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썩은 배추나 다름없어. 이거 질투하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 수희야, 너 질투하는구나. 너 잊지 마. 우리 둘이 한 내기 말이야. 나 진짜 기대돼. 너 토끼 춤추는 거 말이야. 누가 질투를 해? 난 그저 룸메이트에 대한 소유욕 때문이야.
소유욕만 있으면 뭐해. 내 말 들어. 우리 작은 외삼촌 같은 금욕적인 늙은 남자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침대에서 굴복시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안 했거든? 뭐? 아직도 안 했다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2026년 맞지? 자, 받아. 널 위해 특별히 준비한 최종 무기야. 뜨거운 밤 보내길 바랄게. 성공을 빈다. 너 미쳤어, 소영아? 윤주가 옆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잖아. 어휴, 못 봐. 내가 말려줄게. 왜 그래? 누가 신부인 심기를 건드렸을까? 아무도요. 안 말려줘도 돼요. 내가 할게요. 제가 말려줄게요. 가만히 있어요. 뒤엔 잘 안 마르잖아요. 신민우, 아프잖아요. 미안해요. 힘 조절을 못했어요. 도대체 왜 그래요? 혹시 구저택에서 자는 게 처음이라 불편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럼 아까 어른들이 너무 많아서 긴장해서 그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됐어요. 잘래요. 김수희, 도대체 왜 그래? 왜 생각만 하면 낮에 그와 용혜인이 함께 있던 게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설마 나 진짜 질투하는 건가? 뭐 해요? 보고 싶어서요. 뽀뽀 안 돼요. 왜 갑자기 나를 도둑 취급해요?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는 줘야죠. 신부인. 왜냐하면 나 이가 아프니까요. 맞아요.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뽀뽀하면 안 돼요. 이 아파요. 얼마나 부었는지 내가 한번 볼게요. 안 보여줄 거예요. 잇몸 염증은 전염된단 말이에요. 당신한테 옮으면 어떡해요? 전염되는 거 확실해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알았어. 뽀뽀 안 할게. 그럼 얌전히 자. 내일 치과 가자. 이게 다야? 내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데 좀 더 달래주면 안 돼? 잘 거야. 화났어? 들어와. 신 팀장님 부르셨습니까? 로민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주 말도 안 되는 핑계로 화를 내고 오전 내내 위챗 답장도 없으면 이건 보통 뭘 의미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람 부인 말씀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부인입니까? 이유를 분석하라 했지. 누구라고 짚으라고는 안 했어. 네, 신 팀장님 계속하시죠. 어제 구저택에 데려갔는데 혹시 부모님이 주신 재산이 너무 엄청나서 부담을 느낀 건가? 이게 무슨 재벌 시부모의 사랑인가요?
부인께선 기뻐하기 바쁘실 텐데요. 그럼 할머니 태도가 살살 맞아서 서운했던 걸까? 에이, 그럴 리가요. 부인은 괴한도 제압하는 분인데 그렇게 속 좁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혹시 부인께서 화나신 그 원흉이 핀장님 아니신가요? 에이, 그럴 리가 절대 아니지. 만약 나라면 아내를 어떻게 달래줘야 하지? 어때? 우리 눈치 없는 작은 애삼촌 와서 싹싹 빌었어? 월급 카드를 바치든? 아니면 두리안이에 꿇어앉았어? 잘못을 모르기는커녕 내가 왜 화났는지도 몰라. 설마. 너 그거 알아? 그 사람 오늘 심지어 나한테 위챗을 보내서 이가 아프냐고 묻는 거야. 노비서 시켜서 예약도 잡아준대. 서울 북부에서 제일 가는 사랑녀 의사로. 그 사람 진짜 병 있는 거 아니야? 정말 화나 죽겠어. 세상에 수희야. 진짜 대박이다. 과연 우리 작은 애삼촌이네. 나중에 얘기해. 밖에 무슨 일 있나 봐. 나 좀 나가볼게. 좋은 저녁. 이는 아직 아파? 이 아직도 아파요? 신 사장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네요. 제 이는 이제 안 아파요. 전 좀 쉴게요. 잘 자요. 소영아, 들었어? 그 사람이 아직도 나한테 이가 아프냐고 묻잖아. 세상에 수희야. 그 꽃은 그냥 그 사람 얼굴에 던져버려야 해. 나중에 얘기해. 밖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나가볼게. 신부인,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다음과 같이 반성합니다. 반성 1. 신부인의 기분을 잘못 헤아렸다. 반성 2. 내 문제를 완전히 무시했다. 인간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했다. 반성 3. 앞으로는 반드시 신부인의 기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하겠다. 장관님, 검토해 주십시오. 만약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쓰겠습니다. 장관님, 화 풀렸어요? 누가 화 풀렸대요? 대충 보고서 하나 써서 날 넘어가려고요? 뭐 하는 거야? 아직 용서 안 했어. 장관님이 문 열어주신 건 용서한 거잖아. 그날 오후 일은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할머니가 일부러 당신을 보내고 나랑 용해인을 이어주려 하신 거 알아. 알면서도 같이 있었어? 내가 남은 건 단지 뭘 위해서? 별거 아니야. 할머니께 확실히 해두고 싶었어. 이 결혼에 대한 내 태도를. 그리고 할머니께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지. 내 아내는 큰 사랑을 품고 있고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한 의사라고. 어쩐지 저녁 먹을 때 할머니가 나한테 훨씬 부드러우시더라니. 당신이 할머니 앞에서 좋은 말 해준 거구나. 사실 할머니가 당신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우리 결혼은 흔들리지 않아. 난 그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으면 해서. 그런 일은 왜 진작 말 안 했어? 다 날 위해서 한 일인데 난 그것도 모르고 화만 내고. 아까 당신이 다 말해줬잖아, 용해인 일. 그런데도 그렇게 화를 냈으니. 나 진짜 무슨 앞뒤 꽉 막힌 나쁜 사람 같아. 신민우,
미안하다고 해야 할 사람은 나야. 사실 당신이 화내는 거 보니까 좋더라. 너 마조이스트야? 왜냐면 알아서 그래. 신부인이 날 신경 쓴다는 걸. 그래서 질투하는 거잖아. 누가 질투를 해? 난 그저 영역 표시를 하는 것뿐이야. 그래, 영역 표시. 그럼 이제 내가 내 영역을 순찰해 볼까? 왜 그래요? 집에 안전도구가 없네. 위험하게 할 순 없으니까. 저기, 잠깐만 기다려봐요. 여기 있어요. 신부인, 준비성이 철저하시네. 오늘 밤 열심히 안 하면 이 깊은 뜻을 배신하는 거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마요. 소영이가 억지로 쥐어준 거라고요.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 뭐 아쉬운 대로 써야지. 여보. 이번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이가 아프다고요. 손 치워봐. 내가 볼게. 아, 해봐. 잇몸이 부었네. 열이 좀 올랐나봐. 기다려. 약 먹고. 푹 자. 조금 있으면 약효가 돌 거야. 당신은? 난 찬물로 샤워 좀 할게. 내일 안방으로 거처를 옮겨. 안방에 있어야 널 돌보기 편하니까. 옮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당신 침대에서 좋은 냄새 나? 안 나면 안 잘 거야. 안 나. 왜냐하면 신부인이 아직 안 자서. 정말 얼른 가서 찬물로 샤워나 해. 내일 병원 당직이야?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푹 쉬어. 깜짝 선물 줄게. 엄마, 주사 받기 싫어. 엄마, 주사 받기 싫단 말이야. 이게 뭘까? 용감한 엘사 공주님이야. 엘사 공주님이 그러시는데 가장 용감한 어린이만 마법의 흔적을 가질 수 있대. 간호사 언니가 마법 지팡이로 네 손을 톡 치면 마법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 10초 세어볼까? 엘사 공주님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볼까? 2, 3, 4, 5, 6, 7, 8, 9, 10. 눈 뜨고 봐봐. 마법이 우와, 이루어졌지? 의사 선생님, 진짜 멋져요.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정말 대단하다. 수희야, 빨리 정리해 가서 립스틱 좀 바르고. 왜 그래? 보건위원회 높으신 분들이 또 점검 오셨어?
방금 병원에서 긴급 공지가 내려왔어. 홍대그룹 대표님이 우리 과로 직접 시찰을 오신대. 우리한테 기증하신대.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 의료 장비를. 홍태그룹, 신민우. 신 사장님,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면 어떡해. 지금 원장님이 간부들 다 데리고 로비에서 마중 중이셔. 우리 과를 콕 집어서 전원 집합하라고 하셨어. 빨리 가자, 빨리. 주목하세요. 잠시 후에 우리 병원에 신 사장님이 시찰을 오십니다.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짝 긴장하세요. 이 신 사장님 말이야. 엄청난 부자에다가 남자 연예인보다 더 잘생겼대. 근데 아쉽게도 일찍 결혼했지 뭐야. 세상에, 어떤 여자가 그렇게 운이 좋길래 돈 많고 잘생긴 데다 스킨들 하나 없는 남자랑 결혼했을까? 결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 얼마 전에 맞선 보고 초고속으로 결혼하지 않았어? 그 베일에 쌓인 남편은 이 신 사장님이랑 비교하면 어때? 그냥 뭐 똑같지. 눈 2개에 코 하나 달린 그저 그런 사람이야. 신 사장님 오셨다! 신 사장님, 부장님, 신 사장님. 신 사장님 오셨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와, 진짜 잘생겼다. 이제 보셔. 세상에, 나 보는 거 맞지? 박수로 신 사장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신 사장님.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 의사, 빨리 와요. 오세요. 이분이 오늘 소아과에 거액을 쏟아부으신 게 다 사모님 기 살려주려고 온 거 아니겠어. 나라도 잘 보여야지. 신 사장님, 이쪽은 저희 소아과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김수희 의사입니다. 앞으로는 김 의사가 저희 소아과를 대표해서 사장님께 장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신 사장님, 안녕하세요. 성함은 익히 들었습니다. 저는 김수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르는 척해. 우리 김 의사는 저희 소아과에서 유명한 일벌레입니다. 종종 저희 응급실 때문에 쉴 틈 없이 일하느라 밤에 집에 안 가고 병원에서 야근도 자주 하죠. 아, 김 의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니. 김 의사처럼 예쁜 분이 일도 그렇게 힘들게 하면 남편분이 알면 많이 마음 아파하지 않나요? 남편분은 불만 없으신가요? 그건 남편분 문제인데 이런 걸 왜 묻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차갑고 근육적인 초특급 대표님이 어떻게 오자마자 남의 남편을 캐묻는 거지? 신 사장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은 제 일을 아주 많이 지지해줍니다. 좀 고지식하고 재미없긴 하지만 질투도 엄청 심하고요.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고지식하고 재미없고 질투가 심해? 근데 달래주기 쉬워요. 비위만 좀 맞춰주면 돼요. 그래요? 김 의사님의 결혼 생활이 아주 다채롭네요. 기회가 된다면 남편분을 직접 한번 뵙고 싶군요. 무슨 뜻이야? 느낌이 이상한데? 두 분, 상자님들, 부부끼리 연애질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장비 기증부터 하시면 안 될까요? 설명이 드디어 끝났네. 신민우가 진짜 일부러 나 괴롭히는 것 같아. 어떻게 들어왔어요? 맙소사, 아까 신 사장님이 쳐다볼 때 다리에 힘이 쫙 빠졌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부인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저런 신선 노름을 할까? 고지식하고 재미없고 질투가 심해? 그건 그냥 막 던진 말이에요. 그래? 신부인께서 내 평소 모습이 그렇게 불만이시라면 오늘 밤 집에 가서 얼마나 뜨겁게 해줄까? 수희야, 안에 있어? 여기 병원이에요. 대낮에 문은 왜 잠갔어? 문 열어봐. 망했다 망했어. 은비예요. 빨리 숨어요. 합법적인 부부인데 내가 왜 숨어? 부탁이에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난 소아과 전체 구설수에 오를 거예요. 수희야, 도대체 뭐해? 나 열쇠로 문 연다?
부탁할게요. 제발요. 수희야, 뭐해? 아까 내 말 씹고. 아무것도 안 해. 방금 일어나서 옷 좀 갈아입었어. 단추가 걸려서. 얼굴은 왜 그렇게 빨개? 감기 걸렸어? 이마에 땀은 또 왜 나고? 이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났나 봐. 좀 덥네. 너 이제 끝났어. 도대체 왜 그래? 이거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이 책상 밑에 뭐라도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큰 쥐가 있네? 큰 쥐. 가자. 우리 회진 돌러 가자. 큰 쥐라. 김수희, 이제 우리 두 분이니까 계산 좀 제대로 해볼까? 신서진님, 우리 막 결혼했을 때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약속했던 신사는 어디 갔어요? 절대 강요 안 한다면서요. 예전엔 확실히 신사였지.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고 소유욕이 생기니까 점점 욕심이 나고 잃을까봐 불안해지더라고. 당연히 존중하죠. 신부인의 모든 생각을. 하지만 합법적인 남편으로서 나도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일부러 병원에 기부하러 간 건 당신 기쁘게 해주려던 건데 날 모르는 척 했잖아요. 내 힘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요. 동료들이 나보고 신 사장님 백으로 순진했다고 생각할까 봐요. 알았어요. 풀어요. 네? 역시 달래기 쉽다니까. 왜 그래요?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요? 아니야, 집에 가자. 기분 다 풀린 거 아니었어? 어떻게 순식간에 돌변해. 남자들이란. 수희야, 하늘이 무너졌어. 끝장났다고. 우리 작은 외삼촌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랑 너희 오빠 혼인신고한 거 알아버렸어. 방금 나한테 문자 와서 내일 오전 9시까지 당장 자기 사무실로 튀어오라잖아.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나 좀 살려줘. 이제 네가 나설 차례야. 모른 척하면 안 돼. 나 내일 살아서 못 나오면 홈떼그룹에서 너희 오빠 끌고 가서 같이 확 죽어버릴 거야. 큰일 났다. 어쩐지 아까 차 안에서 갑자기 돌변하더라니. 신민우, 내가 잘못했어. 우리 두 집안 건대가 아직 덜 꼬인 것 같아? 난 정말이지 일부러 숨긴 게 아니야. 생각해봐. 소영이가 우리 큰오빠를 10년 넘게 좋아했어. 이제 혼인신고도 했잖아. 이건 소영이한테도 분명 좋은 일이라고. 수희야, 너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통제욕이 얼마나 강한지 네가 나보다 잘 알잖아. 네 큰오빠는 김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일부러 새 회사를 외국에 세웠어. 소영이는 좋아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직진했겠지. 근데 네 큰오빠는 소영이가 원하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는데 종이 한 장 달람 있다고 그 두 사람의 결혼이 유지될 것 같아? 방금 우리 할아버지 통제욕 강하다더니 지금 당신도 똑같잖아. 말대꾸 잘하네. 난 소영이 어른으로서 소영이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자기 평생의 결혼을 거는 걸 볼 수 없어. 거는 게 어때서?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올 때 내 평생을 건 거 아니었어? 나도 걸었어.
당신이 정의롭고 착한 사람일 거라고. 도박이라고 해서 꼭 지라는 법 있어? 적어도 지금 제가 보기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그때 제 결정이 무모했다고 1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제가 개입하지 않을 테니 두 사람이 지낼 시간을 줘요. 김효성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지켜봅시다. 그럼 그렇다면 이 일은 제발 집에 먼저 말하지 말아줄래요? 안 돼. 알고도 보고 안 하는 건 너희 둘의 공범이 될 순 없지.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 오빠가 지금 연구 중인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임상 실험도 거의 다 끝났고 12월 말 출시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생각해봐요. 이 일이 집에 알려지면 할아버지께서 분명 화내실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오빠가 10몇 년 동안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건 김효성 본인의 사업 계획이고 그게 될 수는 없지. 결혼을 숨길 핀대가. 소영이를 그렇게 아끼면서 당연히 소영이 남편도 소영이가 자랑스러워하고 그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빛을 발하며 모두가 우러러보는 사람이길 바라잖아. 마치 내가 결혼한 남편처럼 말이야. 달린 말은 나한테 안 통해. 결혼 사실 숨겨주는 것도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최선이야. 신민우, 왜 이렇게 달래기 어려워? 화났어? 알았어. 허풀어. 방금 내가 너무 딱딱하게 말했어. 장관님께 사과드릴게. 잠깐만, 신부인. 이거 억지 아니야? 분명 자기가 먼저 잘못해놓고 어쩌다 내가 지금 사과하게 된 거지? 달래주는 건 달래주는 거고 당신 얼굴 봐서 이 일은 일단 비밀로 해줄게. 하지만 만약에라도 당신 오빠가 소영이를 행복하게 못해준다면 이 결혼 난 허락 못해. 알았어요, 알았어. 우리 남편이 최고야. 사실은 내가 방금 생각해봤는데 다른 보상 방법이 하나 있어. 어떤 건데? 몸으로 갚기. 잘 생각해. 당신 좀 보고 싶어. 안 돼. 부끄럽단 말이야. 안 돼, 이제. 내일 친구 만나러 가야 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응? 엄마, 아빠 잠꾸러기들 얼른 일어나요. 오늘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 뵈러 안 가요? 신민우, 어젯밤엔 한 번만이라며. 거짓말쟁이. 언제 두 번을 했다고 그래? 한 번이었잖아. 어디서 발뺌이야. 내가 분명히 봤는데 중간에 그거 바꾸는 거. 그건 찢어져서 바꾼 거잖아. 못 믿겠어? 지금 당장 가서 쓰레기통 빚어서 증거로 확인시켜줄게. 아, 진짜 하지 마. 그런 걸 어떻게 봐. 이제 화 안 나? 그래도 나. 이번엔 또 왜 화가 났을까? 맙소사. 말할 순 없잖아. 어젯밤에 이 남자가 너무 강해서 내가 버티기 힘들었다고. 말하기 싫어. 알았어. 신부인, 앞으로 문제 있으면 얘기해줘. 내가 천천히 고칠게, 응?
한 번 더. 이거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윤주가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정말 행복하네. 우리 윤주 정말 착하네. 어서 많이 먹어. 말하는 것 좀 봐. 외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네. 맞아요. 애 교육을 참 잘 시켰어요. 정말 사랑스럽네요. 민우야, 우리 두 집안이 사돈을 맺다니 정말 기쁘구나. 앞으로 자주 왕래하면서 서로 돕고 지내자꾸나. 김노인 어르신, 별 말씀을요. 자네가 홍태그룹을 맡고 있잖아. 그렇게 큰 기업을 밤낮으로 바쁠 텐데 남자가 밖에서 고생하면 집에는 내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집안일도 챙겨주고 아이도 돌볼 수 있게 말이야. 수희 녀석 어릴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 치워서 고집이 좀 세지. 늘 의사만 하겠다고 하고, 만약 자네가 수희가 일을 그만두고 졸업주부가 되길 바란다면 직접 말하기 껄끄러울 테니 나한테 말하게. 내가 타일러 볼 테니까 내 말이라면 꼼짝 못할 거네. 김노인 어르신,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제가 수희와 결혼한 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서지 결코 신가의 보모로 삼으려던 게 아닙니다. 저도 수희가 너무 바빠서 자네와 아이에게 소홀할까봐 그랬지. 수희는 응급실에서 생명을 고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건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죠. 그녀의 남편으로서 저는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력을 다해 그녀의 일을 지지할 겁니다. 맞아요. 엄마는 배구의 천사예요. 윤주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이고 민우야, 네가 이렇게 잘 챙겨주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이제 우리가 한 식구가 됐으니 말인데, 홍태그룹이 남부지역에 사는 그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우리 김가도 참여할 기회가 있을까? 수희야, 이 생선 좀 먹어봐. 입맛에 맞는지. 맛있네요. 남부지역 프로젝트는 내일 노비서 시켜서 계약서 김씨그룹으로 보낼게요. 홍태에서 이익의 3%를 양도하겠습니다. 수희의 예물로요. 좋아. 시원시원하구먼. 할아버지가 한 잔 주면. 아버지, 술 많이 드셨네요. 들어가서 쉬시죠. 나 먼저 가마. 민우야, 수희야. 수희 방은 아주머니 시켜서 다 치워놨어. 엄마, 매트리스도 새 걸로 바꾸고. 우리 집 법도 알잖아요. 무슨 법도? 우리 가문의 전통이요. 출가한 딸은 사위랑 한 방 쓰면 안 되잖아요. 어? 그랬나? 있다니까요. 빨리 가요, 엄마. 새 이불 구경하게. 응? 수희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랑 민우 사이에 무슨 문제 생긴 거야? 아니에요. 잘 지내요. 아니라고? 근데 너희 둘은 왜 각방을 쓰는 거야? 그냥 같이 자기 싫어서요.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나랑 네 아빠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각방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어. 너희는 갓 결혼해놓고 벌써 각방이라니. 다 내가 못나서 그래. 널 힘들게 만들었어.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엄마, 제발 울지 마요. 정말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사이 엄청 좋아요. 그게 그냥 그 사람 체력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바보 같은 기집애. 엄마 간 떨어지 뻔했잖아. 너 진짜 복에 겨워서 투정 부리는구나. 남들은 원해도 못 갖는 복이야. 그렇게 건강하면 빨리 애부터 가져. 아휴, 엄마 그만해요. 참, 내 옛날 일기장 아직 있어요? 이 한밤중에 왜 찾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단서라도 찾을까 싶어서요. 그때 절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요. 수야, 너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왜 아직도 그때 널 구해준 그 사람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니?
마음에 담아두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절 구해주셨잖아요. 오랫동안 찾지도 못해서 직접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드렸잖아요.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넌 참 정이 많다니까. 그래, 엄마가 가져다 줄게. (8월 15일) 폭우가 쏟아졌고 물살은 아주 거셌다. 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다. 엄마, 아빠를. 저기요! 저기요! 걱정 마요. 그가 나를 물속에서 끌어당겨 주었다. 난 그 사람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오직 그의 등에 흉터가 있다는 것만 기억난다. 왜 왔어요? 윤주랑 같이 손님 방에서 자라고 했잖아요. 윤주가 나 쫓아냈어. 왜요? 윤주가 그러는데 다른 집 엄마 아빠는 다 같이 잔다면서 자기 방해하지 말고 혼자 자겠대. 윤주가 한 말 아니죠? 당신이 지어낸 거잖아요. 일기장이네? 나도 봐도 돼? 보고 싶음 봐요. 대신 유치하다고 웃지 마요. 당시에 제가 홍수에 갇혔다가 어떤 분이 구해주신 걸 적었어요. 아직 그 은인을 못 찾았거든요. 이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당연히 기억하죠. 생명의 은인인데.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그 사람을 찾으면 뭐 하려고? 그야 당연히 엄청 고마워해야지. 북치고 장구치며 폭죽도 터뜨리고 축하해줘야지. 만약 생명의 은인이 잘생긴 데다 솔로라면 몸 바쳐 보답할지도 모르지. 그녀가 단순히 고마운 마음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면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온전하고 아무 잡념 없는 그녀의 사랑이니까요. 여보세요? 신 선생. 설마 내 생명의 은인한테까지 질투하는 건 아니죠? 그래, 질투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편의 권리를 행사할게요. 키스해도 될까요? 안 돼요. 여긴 제 방이라고요. 부모님도 옆방에 계시는데. 우린 혼인신고도 한 합법적인 부부예요. 키스 못할 게 뭐 있어요? You wanna light up. 여보, You wanna light up. 김수희, 네 남편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짐승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짐승이야? 목소리 낮춰. 창피해 죽겠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힘을 쓴 거야? 너 질이 찢어져서 염증 생겼어. 안 돼. 너희 당분간 절대 각방 써야 해. 내일 아침 일찍 유럽으로 가야 해.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알겠어요.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는데 신부인 보상이라도 좀 해줘야지. 또요?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원래 이렇게 짐승 같아요?
아, 잠깐. 오늘 밤엔 각방 써. 왜? 왜는 무슨 왜야. 어쨌든 나 혼자 자고 싶단 말이야. 그래도 이유가 있어야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또 기분 상하게 한 거야? 그렇다고 저 사람한테 내 입으로 찢어졌으니까 살살 좀 하라고 할 순 없잖아. 그만 좀 물어봐. 오늘 밤엔 혼자 잘 거야. 난 손님 방으로 갈래.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 거지? 설마 어젯밤에 아프게 한 건가? 아니면 아까 내 요구가 너무 심했나? 작은 내 삼촌! 완전 특급 정보예요! 5일 뒤에 김나리랑 최진영, 그 쓰레기 같은 놈, 약혼식이래요. 그것들 분명 이 기회에 수위를 깎아내리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일정 비워두시고 멋지게 등장해주셔야 해요. 오늘 밤 기어코 가방을 쓰겠다더니 설마 전 남친이 결혼해서 상심한 건가? 언니, 오랜만이야. 의논할 일이 하나 있는데 이따가 약혼식 시작하기 전에 무대에 올라와서 우리 행복을 빌어줄래? 그러니까 네 말은 내 전남친이 바람났는데 내 사촌 동생이라. 근데 나보고 진심으로 100년애로 하라고 빌어달라? 수희야, 절대 허락하지 마. 얘는 지금 자기가 한 더러운 짓을 덮으려는 거야. 언니, 우리 어차피 다 같은 가족이잖아. 이런 소문 퍼지면 김과 명성에도 안 좋고. 게다가 언니, 지금은 더 시집 잘 갔잖아. 이왕 우리 둘 다 제자 찾은 김에 과거는 서로 잊자, 응? 좋아, 허락할게. 고마워, 언니. 무슨 말할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 발표 원고는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있잖아. 진짜 어이없네. 네가 진짜 이대로 말하면 얘네 바람 피운 게 오히려 평화로운 이별에 진정한 사랑가 무죄가 되는 거잖아. 어쨌든 내 착한 사촌 동생이잖아. 당연히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해야지. 됐거든. 내가 볼 땐 말이야. 아주 땅을 깊게 파서 파묻어버릴 작전 같은데. 한잔할까? 좋아. 너희 아직 모르지? 채도련이 쟤를 찾다잖아. 이유가 바로 사생활이 너무 문란해서래. 쟤 맨날 저런 가난한 곳만 돌아다녔잖아. 무슨 산골 홍순이 지진이니 현당에 바가 있었다니까? 남자들 우리랑 먹고 마시고 다 같이 했는데 사생활이 깨끗할지 누가 알아? 무슨 더러운 병이라도 걸렸을지 몰라. 내 말이 이제 체가랑도 끝났으니 또 어떤 늙은이한테 들러붙었을지 몰라. 야, 너희들 설마 아침에 양치 안 했니? 입이 왜 이렇게 더러워? 손댈 필요 없어. 그럴 가치 없어. 수희야, 너 주량도 약하잖아. 이렇게 많이 마시면 안 돼. 내가 마신댔어? 내 얼굴, 내 옷!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싸우는 거야? 아이고, 저것 좀 봐. 몸에 다 튀었네. 뭐 하는 짓이야? 너무 시원해. 진짜 귀엽다. 저 꼴 좀 봐. 나한테 뿌리게? 넌 그럴 자격 없어. 사람들 앞에서 악의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내 명예를 훼손했잖아. 거기 아가씨, 명예훼손죄가 최고 징역 3년인 건 알고 있어? 내 변호사 시켜서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줄까? 너 사랑 겁주지 마. 악의적으로 명예훼손한 거 아니거든? 단독방에서 본 거라고. 무슨 단톡방? 이거 봐봐. 여기 똑똑히 적혀있잖아. 준영 오빠는 원래 언니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실 정말 불쌍해요. 정말 불쌍하죠? 제가 준영 오빠를 집에 데려가서 부모님을 뵙게 했고 가족들의 설득으로 더 이상 얽히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언니는 채도련이 돌아간 후 충격을 받아서 어느 늙고 못생긴 벼락부자와 결혼했어요.
다들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우리 수인의 남자가 채도련보다 1000배는 낫다고. 아니 10,000배는 나아. 허풍 좀 그만 떨어. 내가 보기엔 걔 자존심 때문에 기를 쓰고 변명하는 거잖아.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나리 양과 최준영 선생의 약혼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이 행복한 순간에 신부의 언니께서도 이 자리에 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뜨거운 박수로 김수희 양을 무대 위로 모셔 두 사람을 위한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생이 원하니 언니인 내가 당연히 전해야지. 가장 진심 어린 축복을. 사실 오늘 내가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내 좋은 동생이야. 만약에 몇 달 전 할아버지 생신 때 얘가 준영 오빠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지 않았다면 나도 바로 다음날 헤어지진 않았을 테니까. 이토록 하늘을 감동시킨 인연을 두고 당연히 내가 양보해야지. 두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걸 축하하고 100년 해로하길 바라. 전에 소문이 진짜였구나. 김나리가 진짜 예비 형부란 바람이 났네. 저런 식으로 자리 차지하고 본처 앞에서 축사까지 하라고 강요하다니 얼굴도 참 두껍네. 그렇구나. 김수희, 헛소리하지 마. 언니가 원래 준영 오빠한테 차였으면서 지금 우리가 질투나서 내 약혼식에서 일부러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잖아. 누가 내 아내가 헛소리한다고 그래? 누구야? 누가 내 아내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했죠? 신 대표님. 저분이 어떤 신 대표님이야? 저분이 왜 왔어? 나도 몰라. 홍태그룹 신 대표님이잖아. 신 대표님이 왜 단상으로 올라가시는 거지? 신 대표님은 출장 가신 거 아니었어? 어떻게 갑자기 여기에 나타나신 거지? 김양, 말 조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 아내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 뒷감당은 알아서 하십시오. 맙소사, 홍태그룹의 대표 신민우가 정말 김수희의 남편이었다니. 준영 오빠, 빨리 뭐라고 말 좀 해봐. 오빠가 말해줘. 그날 내가 오빠 데려간 거라고. 입 닥쳐. 아직도 덜 창피해? 애초에 우리가 수희한테 먼저 잘못한 거잖아. 준영 오빠. 내가 수희랑 헤어졌어도 걘 밖에서 단 한 번도 내 험담을 한 적이 없어. 넌 쓸데없이 나서서 억지로 걔를 단상에 불러. 김나리, 넌 진짜 양심도 없어. 여보, 집에 가자. 진짜로? 저 사람 남편이었네? 신 대표님 진짜 저 여자 남편이 아니야. 세상에. 김수희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런 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두 아이의 감정이 충분치 않으니 오늘 약혼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애는 계속되니 마음껏 드시고 즐겨주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출장 간 거 아니었어요? 내일까지 일정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여기 온 거예요? 내가 안 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도망갈까봐. 누구랑 도망가요? 신민우. 무슨 쓸데없는 질투를 해요. 쓸데없는 질투라더. 그건 다 신부인이 너무 눈부셔서 자꾸 남들이 탐내니까 남편으로서 위기감이 들어서 그래요.
알았어요. 집에 가요. 나 피곤해. 나 출장도 다녀왔는데 신부인은 아직도 작은 방에서 잘 생각인가? 저기, 나 요즘 작은 방에서 자는 게 더 익숙해서 침대도 더 크고. 그래요? 근데 나 이번에 출장 가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심지어 회의할 때도 내가 도대체 왜 이러나 생각했다니까요. 왜 이러나니? 왜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 아내가 각밤을 쓰자고 하는 걸까? 수희, 이유를 말해줘요. 이걸 어떻게 말해? 설마 저번 주에 너무 격렬해서 염증이 생겼다고 같이 자면 또 일낼까봐 그렇다고 말해? 이렇게 망설이는 거 보니 오늘 최진영이 결혼해서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최진영 때문이잖아. 어쨌든 당신 첫사랑이잖아. 오늘 약혼하니까 난 당신이 마음이 좀 그럴 줄 알았지. 신민우!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최준영, 바람 피운 그런 쓰레기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왜 슬퍼하겠어? 알고 보니 그 잘나신 신 사장님도 다 지난 일로 질투를 다 하시네. 신 선생님, 본인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네. 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돈 많고 내 편만 드는 완벽한 남편 놔두고 왜 그런 쓰레기를 보겠어. 자기가 최준영보다 10,000배는 더 낫거든. 그럼 신부인이 말해봐. 왜 나 피해 다녔어? 다 당신 때문이잖아. 매일 내 앞에서 알짱거리니까 그렇지. 내가 당신한테 무슨 저항력이 있다고. 결국 뭐? 결국 지난번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은비한테 진료를 받았거든. 근데 은비가 나 아래가 찢어졌대. 그래서 무서웠어. 당신이랑 같은 침대에서 자면 또 일치를까봐. 또 진료받으러 가면 진짜 얼굴들 면목이 없단 말이야. 겨우 그것 때문이야? 웃음이 나와? 바보. 당신 몸이 안 좋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해. 하지만 난 허락 못해. 내 아내가 나랑 갑방 쓰는 거. 뭐 하는 거야? 안고 자려고, 이불 덮고, 정말 잠만 잘 거야.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기왕 신 사장님이 조언을 잘 받아들이신다니 저도 요구 좀 할게요. 확실해? 완전 확실하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 남성의 정상 시간은 15에서 20분이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럼 만약 핵심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에피타이저를 바로 생략한다면 넌 받아들일 수 있어? 아니, 김수희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경험담을 말하라고 한 건 당신이잖아. 이제 와서 말도 못하게 하고. 내 전술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네. 사염자 경험이 안 좋으니 내가 여러 번 시도해서 빨리 오리를 바로잡아야겠지? 잠깐 진정해. 신민우, 오늘 밤엔 이불 덮고 잠만 자기로 했잖아. 이 사기꾼아. 에피타이저부터 먹고 기술 연습 좀 해야지. 부인, 여긴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오늘 마침 쉬는 날이라서요. 그래서 탕 좀 끓여왔어요. 요즘 계속 밤새는 것 같아서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요. 왜요, 신 사장님? 많이 바쁘세요? 아니요. 회의 중이신데 곧 끝날 겁니다. 제가 모실게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 기술이라면 각 부서가 다 일할 때는 저런 모습이구나. 결단력 있고 여유롭고 정말 눈부시네. 이번 협력은 앞으로 문제 없을 겁니다.
이런 기술은 안에 계신 저 여자분은 누구예요? 섬세벤처의 성 대표님입니다. 이 업계에서 유명한 요량구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엔 저희도 신 사장님이랑 성 대표님이 이어지실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두 분 집안도 비슷하시고 비즈니스적으로도 드물게 호흡이 잘 맞으시니까요. 회의 끝. 노비서, 병원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부인, 회의도 막 끝났는데 들어가서 인사 안 하세요? 아니요. 이 탕은 비서님이 대신 좀 전해주세요. 따뜻할 때 드시라고요. 저 먼저 가볼게요. 부인! 아이고 망했어. 이놈의 주둥이. 성 대표, 다음 시간 있을 때 같이 한잔하죠. 좋아요. 네. 갈게요. 부인이 다녀갔어? 네, 오늘 병원 쉬는 날이라 사장님 드려고 숲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 사무실에 있어? 그게 회의 중이시라 바쁘신 것 같아서 수프만 놓고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가셨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 어디로 갔어? 신 팀장님, 그게 말이죠. 제가 실수로 사장님과 성 대표님의 스캔들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사모님이 질투를 하셨다는 건 사장님의 유혹 안의 유혹 작전이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로민준, 너 다음 달 보너스도 없다. 오늘 쉬는 날 아냐? 왜 왔어? 일이 그렇게 좋아? 은비야, 나 요즘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왜? 어디가 안 좋은데? 오늘 오전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어. 빅맥도 동반됐고, 심지어 약간의 가벼운 교감신경 흥분과 심근 허열에 따른 자통도 있었어. 김 의사, 생리학적으로는 이걸 심근 허열이라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질투야. 누가 질투를 해? 나 아니야. 그만 우겨. 넌 남편이 예쁜 여자랑 직장에서 막상막하로 활약하는 걸 보고 위기감이 폭발한 거야. 사실 저도 알아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그 성 대표를 좋아했다면 두 사람의 집안 배경으로 볼 때 벌써 결혼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그 막상막하인 모습을 보면 항상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해져요. 딱 걸렸네. 그건 네가 질투한다는 증거지. 그것도 아주 제대로. 김 의사, 그만 인정해. 너 사랑에 빠진 거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나? 에휴, 진짜 비교돼서 못 살겠네. 정말 부럽다. 대충 정략 결혼해서 이름만 남편인 사람을 찾았는데 진짜 사랑으로 발전하다니. 너 맨날 남편 꽁꽁 숨겨두는데 도대체 누구야? 다음에 데려와서 보여줄게. 그래. 나 퇴근할게. 신민우? 회사 아니었어요? 여기 웬일이에요? 일단 타. 우리 지금 집에 가요? 김 의사, 그만 인정해. 너 사랑에 빠진 거야. 집 안 가. 데려갈 곳이 있어. 어디요? 가보면 알아. 마셔. 짜자. 형수님 오셨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긴장 마. 결혼한 지 꽤 됐는데 그동안 정식으로 당신한테 내 친구들을 소개 못했잖아. 오늘 마침 다 모였어. 이쪽은 내 전우들이야. 생사를 함께한 형제들이지. 저도 있어요, 저도요. 저도 있다고요, 저도. 저리 가. 먼저 앉으시죠. 이쪽은 성희진, 성 대표야. 우린 아주 오래된 친구이자 사업상 파트너이기도 하지. 신부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낮에 회사에서 인사도 없이 그냥 가셨잖아요. 어떤 분이 엄청 초조해하시며 국도 안 챙기고 뒤쫓아갔답니다. 덧붙여서 비밀 하나 알려줄까? 성 대표한테 여자친구가 있어. 게다가 사이가 아주 좋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민망해 죽는 줄 알았잖아. 낮에 어떤 분께서 토끼보다 더 빨리 도망가 놓고 내게 해명할 틈이나 줬어? 일 제쳐두고 일부러 친구들 소개해준 게 내 기분이 안 좋은 건 알아채서 그랬구나. 내가 억지 부린다고 생각 안 하고 가장 솔직한 방식으로 내 불안감을 달래주고 완벽한 안정감을 줬어. 시사생님 고마워요. 신구인 질투심이 폭발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달래줘요. 대표님, 형수님. 여기서 대놓고 영장 지르시면 안 되죠. 제가 대표님 곁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아. 처음 왔잖아. 우리 재밌는 거 좀 할까? 진실 게임 어때? 할 사람? 좋아, 나 할래. 좋아. 자, 시작한다. 대표님, 첫 판부터 걸리셨네요? 결과에 승복하셔야죠. 진실 게임? 아니면 벌칙? 진실. 진실 게임이요? 그럼 스스로 무덤 파신 겁니다. 문제 나갑니다. 형수님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첫인상은 어땠나요? 괜찮아? 괜찮아? 좀 엉뚱했어요. 엉뚱했다고? 그게 무슨 표현이야? 난 또 그날 특별히 원피스까지 입었는데 완전 장님한테 윙크한 꼴이네. 무슨 단어가 그래? 아, 알겠어. 대표님, 통과한 거로 칠게. 두 번째 판. 형수님! 스톱! 인생 돌고 도는 거죠. 형수님, 당첨입니다. 진실 게임? 아니면 벌칙? 진실로 할게요. 형수님, 이 질문은 제가 모두를 대표해서 묻는 겁니다. 질문할게요. 대표님이 평소엔 금욕적이고 엄청 차가워 보이시는데 혹시 그쪽으로는 훈련장에서처럼 거칠고 방역 넘치고 체력이 엄청나신가요?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대답 안 할래요. 형수님, 대답 안 하시면 폭탄주 한 잔 마셔야 해요. 이 질문은 1급 비밀이야. 내 형수님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 술은 내가 대신 마실게. 에이, 대표님. 아내 대신 마시는 건데 한 잔으로는 부족하죠. 규칙대로 흑기사는 3잔 마셔야죠. 3잔. 물 좀 마셔요. 아까 룸에서 했던 말 무슨 뜻이에요? 내 첫인상이 별나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요? 진짜 세련된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예쁘다고? 내가 당신 처음 봤을 때 얼굴은 새까맣게 타가지고 웃을 때마다 하얀 이만 보였는데 그게 예쁜 거랑 무슨 상관이야? 뭐가 새까맣다는 거예요? 나 그날 파운데이션도 발랐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 내가 당신을 처음 본 게 레스토랑이었다고? 맞선 볼 때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였는데요? 티베트 지역 네가 의자를 들고 물불 안 가리고 그 칼에 든 괴한의 머리를 내리쳤잖아. 그때 난 생각했어. 어디서 온 여자이길래 저렇게 무모할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목숨도 안 아깝나 하고. 그때 당신도 티베트에 있었어? 우리 그렇게 일찍 만났던 거네. 그럼 우리 첫 선도 우연이 아니라 날 보고 첫눈에 반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였어? 그땐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그저 의자로 사람을 내리치던 그 뒷모습이 내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었을 뿐. 지금 생각해보면 첫눈에 반한 게 맞네. 너무 불공평하잖아. 당신은 나 몰래 한 번 더 지켜보고 난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니. 정점할게. 한 번이 아니야. 그 뒤로 우린 한 번 더 만났어. 또 만났다고? 언제? 어디서? 글쎄. 그건 신부인이 직접 기억해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려줄게. 당신 진짜 왜 말을 하다 말아. 빨리 말해줘, 빨리. 예전 일은 그만 생각하고 지금에 집중해. 염증은 다 나았어?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럼 불부터 꺼줘. 불 끄기 싫은데 당신 모습 제대로 보고 싶어. 여보. 은비야, 여기 체온 계 있어? 체온 좀 재게. 요즘 온몸이 쑤시네. 열나는 것 같아. 열이 나? 이거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열나는 거야? 아니면 내 그 신비주의 남편이랑 하다가 열난 거야? 은비야, 넌 하루 종일 무슨 생각만 하는 거야.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여색꼴을 알게 됐을까? 이 반응 보니까 내 말이 딱 맞네. 조의사 선생님, 김의사 선생님, 큰일 났어요. 소아과 로비에 사고가 났어요. 어떤 흥분한 난동 환자가 식칼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아무나 막 지르고 있어요. 현장은 이미 통제 불능이에요.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너희 원장 당장 불러와. 안 오면 이 여자 죽여버리고야. 애가 겨우 3살인데 열 좀 났다고 이따위 병원에 보냈다가 내 새끼가 죽었어. 너희 돌팔이들 살인마야. 오늘 너희 병원이 제대로 해명 안 하면 너희들 다 같이 순장시켜버릴 줄 알아. 부인, 병원에 사고 났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경산병원 소아과 로비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으로 가.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의료진을 인질로 잡고 있으며 현장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김수희, 위험해. 가지마. 움직이지 마. 아저씨, 일단 진정하세요. 일은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오지 마. 더 오면 이 여자 죽일 거야. 아드님이 처음 병원에 왔을 땐 고열로 인한 병련이었고 소아과에서 즉시 해열제를 처방했어요. 태어날 때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사고를 당한 건 장난감을 잘못 삼켜서 질식한 거잖아요. 그게 병원이랑 무슨 상관이죠? 당신이 남자라면 애를 제대로 못 돌본 당신 자신을 탓해야지. 여기서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화풀이할 일이 아니라고요. 개소리 마. 이 흰 가운 입은 것들은 지들끼리 감싸고 돌기 바쁘지. 내 새끼 목숨값 내놔. 오늘 널 죽여버리겠어. 수희야. 당신이야? 조금만 버텨. 괜찮을 거야.
당신이 추구하는 걸, 스스로의 이상을, 환자를 구하는 걸 내버려둔 건 그게 당신의 신념이니까요. 하지만 수희야, 당신이 앞으로 돌진할 때 단 1초라도 내 생각한 적 있어요? 그 칼이 당신한테 향했을 때 내가 속으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난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데 당신 없는 건 못 받아들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이렇게 멀쩡하잖아. 오늘 일은 정말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맹세할게.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멀리 도망가서 제일 먼저 당신한테 처리해달라고 할게. 내 목숨 잘 간수해서 당신이랑 100년 해로해야지. 약속한 거다. 당신 손에서 왜 피가 나? 빨리 간호사 불러. 괜찮아. 별거 아니야. 가벼운 상처일 뿐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또 이 매듭이네. 전에는 우연이라고 해도 이번엔 아닐 텐데. 신민우. 3년 전 신시 대홍수 때 당신도 거기 있었어? (3년) 전 신시 대홍수 때 당신도 현장에 있었지? 아니, 그 사람 생각은 그만해. 형수님, 상처는 벌써 다 나으셨어요? 신 팀장님은 회의 중이신데 제가 가서 불러올게요. 됐어요, 노민준. 모른 척 그만해요. 신민우가 나한테 다 털어놨어요. 신시 홍수 때 일 말이에요. 오늘 묻고 싶은 건 그 사람이 그때 다친 게 언제였냐는 거예요. 형수님 그 하다가 어깨 탈고대고까지 다 말했어요? 잘한다, 신민우. 어깨가 탈골됐으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숨겨. 부인, 저 떠보신 거예요? 이번엔 공 세운 걸로 칠게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 이 망아리 그걸 다 풀어버리다니.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어디 가려고? 예뻐요. 오늘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려고요. 누구? 당연히 제 생명의 은인이죠. 친구한테 부탁해서 오랫동안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오늘 만나기로 했고요. 확실히 찾은 거 맞아? 남자야? 여자야? 당연히 남자죠. 체격도 엄청 건장하고 엄청 잘생긴 미남이라던데요. 거짓말쟁이. 그때 홍수 났을 때 널 구해준 사람 나야. 지금 누굴 만나러 간다고? 신 선생, 지금 질투나서 그런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야. 그땐 만약 내 생명의 은인이 정말 당신이라면 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만나러 간다니까 이제 와서 본인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신민우, 당신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참, 생명의 은혜는 크게 갚아야 하니까 이따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어쩌면
몸으로 갚을지도 몰라요. 바이바이. 도대체 어떤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놈이 내 아내를 속여? 여보세요, 노비서. 지금 당장 알아봐. 부인 위치 추적해. 그 거짓말쟁이는 어딨어? 멀리 있지 않아. 가까이에 있지. 3년 전 그 홍수가 지나가고 난 이곳에 장명등 2개를 켰어. 하나는 홍수 속에서 영원히 잠든 영혼들에게 평안을 기원하고 윤회를 빌어주기 위해, 다른 하나는 내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생명의 은인에게 주기 위해 매일 여기서 그를 위해 기도했어. 그가 매사 뜻대로 되길, 무병무제하길, 그가 매년 뜻하는 바를 이루고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길. 왜냐하면 난 아니까.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구했다는 것. 신민우, 난 바랐어. 그게 당신이기를. 신에게 보호받고 매년 평안한 사람이. 다 알고 있었네. 당신인데 왜 말 안 했어요? 나만 바보같이 헤매게 만들고. 널 너무 잘하니까. 처음부터 네가 알았다면 내가 생명의 은인이란 걸. 나에 대한 네 감정엔 분명 섞여 있었을 거야. 무거운 감사와 죄책감이. 넌 어쩌면 고마워서 나한테 잘해줬겠지. 타협까지 하면서. 하지만 내가 원한 건 순수한 사랑이었어. 난 김수희가 신민우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랐어. 단지 내가 신민우이기 때문에 어떤 감사의 마음이나 도덕적 의무감도 섞이지 않고 말이야. 수희야, 우리의 3번의 다짐 기억해? 첫 번째는 결혼 전이었어. 당신에게 확인했지. 우리의 방향과 생각이 같은지. 2번째는 강변이었어. 당신에게 확인했지. 모든 잡념을 버리고 나와 함께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지. 이제 3번째야. 김수희, 확인하고 싶어. 나와 결혼한 거 가치 있다고 생각해? 모든 죄책감, 후광, 그리고 고마움을 떠나서 당신 나를 좋아해? 신민우, 나 당신 안 좋아해.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가 데려갈 곳이 있어. 여기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이야. 어떤 이는 국경 평화 유지 임무 중에 악당에게 왼쪽 가슴을 찌려고 전력으로 구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지. 또 어떤 이는 마약 단속 경찰을 도와 범죄자를 체포하다가 실수로 마약왕의 손에 떨어져서 임무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그를 찾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후였지. 이분들이 윤주의 친부모야. 그의 신시 대홍수 때 다른 집 아이를 구하려다 2 사람 모두 홍수에 휩쓸렸어. 결국 자신들의 아이는
완전히 부모를 잃게 되었지. 그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생명과 맞바꾼 큰 사랑이잖아요. 그럼 윤주한테는 언제 말해줄 생각이에요? 기다려야지. 18살이 될 때까지. 나중에 커서 분명 이런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수희야, 사실 내 처음 꿈은 애초에 그룹 사장 같은 게 아니었어. 나도 이분들처럼 군대에 남아 나라를 지키고 싶었어. 설령 전장에서 죽더라도 말이야. 하지만 마지막 임무에서 부상은 당했고 조직에선 내가 고강도 전투에 맞지 않다고 했지. 그래서 억지로 전역해야 했어. 마침 신가의 후계자가 필요했고 난 어쩔 수 없이 총을 내려놓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다시 저 총성 없는 전쟁터로 온 거야. 난 지키지 못했어. 내 신념을 말이야. 네가 그걸 이어가줬으면 해. 수희야, 마음껏 네 뜻대로 해. 넌 그저 아름답게 빛나기만 해. 내가 영원히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아이고, 작은 도련님, 천천히 뛰어요. 넘어질라. 너 진짜 김수희. 네 남편이 홍태그룹, 그 신민호라니. 날 이렇게 오래 속여? 그것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푹 빠져 있었는데 너 죽었어. 내가 잘생긴 남자 소개시켜줄게. 어때? 그 정도면 봐주지. 눈치는 있네. 시 팀장님, 마셔. 자자, 졌으면 깔끔하게 인정해야지. 마셔라, 세 잔이야. 수희야,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 축하하고. 게다가 결국 꼬셔버렸네? 내 얼음장 같은 작은 외삼촌을 말이야. 뭘 봐. 이건 내가 특별히 너 주려고 준비한 축하 선물이야. 소영아, 이게 대체 무슨 선물이야? 모르는 척 하지 마. 예전에 누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랑 내기했었잖아. 뭐라고 했더라? 만약 언젠가 내 작은 외삼촌을 사랑하게 되면 이 옷 입고 외삼촌 앞에서 토끼 춤추겠다고. 왜? 이제 와서 발뺌하려고? 자자, 마셔. 한 잔에. 입술만 적시냐? 다 마셔. 자, 잘 봐. 딱 한 번만 출 거야. 나 안 출래. 창피해 죽겠어. 잘 쳤어. 하지만 토끼가 춤추는 걸 보는 것보다 난 오히려 이 토끼를 잡아먹고 싶은데. 신민우. 여보, 내 곁에 와줘서 고마워.